예, 일상생활의 심리학, 일과 직업편. 오늘은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 갈등을 유발하는 직장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또 직장 상사의 유형, 직장인들이, 부하 직원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어떤 그런 직장 상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런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등을 유발하는 직장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린다 더레이라는 그 심리학자의 심리학 직장인에게 성공을 말하다 이런 그 책에서 자세히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유난히 문제가 될 정도로 같은 그 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사라든지 부하 직원하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로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는 직장인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갈등 유발하는 직장인 중에서 첫 번째 유형으로 꼽을 수 있는 게요, 사회성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성이라는 건 달리 얘기하면 사교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교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만이 사회생활을 물론 잘하는 건 아닙니다. 더 편안하게 하는 바는 있겠지만 아주 심하게 사회성이 없어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적응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면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르고 맞춰나가고 이런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사회성이 지나치게 부족해서 그 직장 생활하는데 곤란할 정도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또 갈등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방해하는 사람, 제 생각에는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인데요.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보다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저로서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시간이라는 건 곧 일이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또 이 일이라는 건 곧 시간이 필요한데 일을 방해하는 사람, 시간을 뺏어가고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잡담을 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경우도 갈등을 유발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책임한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경우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 직원이나 아니면 상사나 부하 직원이 그 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무책임한 사람도 당연히 갈등을 유발하겠죠. 그리고 화잘 내는 사람, 직장 상사 중에 이런 분들이 바로 직속 상사로 오면 굉장히 사실 어렵죠. 일이야 나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수시로 이쪽에서 생각하기엔 이유도 없이 화를 낸다. 이거 참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견이 심한 사람, 여자는 꼭 이래야 된다. 아니면 뭐 부하 직원은 꼭 이래야 된다. 상사라면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편견이라는 건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편견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굉장히 강해서 그건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편견이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같은 나이의 어떤 교수인데 그분이 뭔가 물건을 받아야 될, 죄송합니다. 물건을 받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택배 물건을. 그런데 그 택배를 가져다 주는 분이, 제가 이거 앞 시간에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택배를 가져다 주는 분이 분명히 이쪽에서 공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내가 택배 이거 배달해 주니까 나를 무시하느냐, 이래서 작은 그 분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전혀 갖지 않아도 좋을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 역시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결사를 자처하는 사람.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굉장히 편안한데,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기 쉽고 모든 것을 자신이 주관해야 된다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자신이 다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독점적인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람.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뜻은 어떤 정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정치할 때 그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고 사내에서의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자기 이익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이 일 자체보다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뭐 여러 가지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유혹이 심한 사람, 이런 경우 굉장히 여성들이 일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강박관념이 심한 사람. 강박관념은 서류를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뭐 그게 필요치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본인의 개인적인 강박관념에 의해서 좌우하는 사람. 반드시 뭐 노란색 파일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런 경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일하다 보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고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유형의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게 괴롭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갈등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갈등 유발하는 어떤 직장인들은 상사이건 부하 직원이건 동료건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직장 생활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형에 단 한 가지도 걸리지 않는 경우라고는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지. 나는 평소에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듣기로 밖에서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너 화 굉장히 잘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어느 만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절을 못하면 갈등이 이런 주위에서 그 지적받는 직장인이 되는 거고,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잘 조절하면 화를 내는 유형이더라도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갈등 없이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알아보기로 한 상사와의 갈등에 관한 얘기가 있겠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은 직장인들의 60%,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60%라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생각보다는 적은 듯한 수치인데요. 사실은 직장인들 80~90%가 보통 이제 상사와의 갈등이 있고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늘 어떤 상사에 관한 얘기가 사실 개인적으로 동료를 만난다라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라든지 이럴 때 상사에 관한 흉이라든지 허물 얘기가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상사와의 갈등이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상사와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어떤 상사들을 직장인들은 마음에 두고 있는지, 어떤 상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상사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지 우선 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상사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사, 물론 이제 조사 기관이라든지 조사 대상은 굉장히 여러 군데의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한 곳에서 뽑아온 것인데요.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 직장에서는 혹은 나는 이런 유형의 상사보다는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유형의 상사를 더 선호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호되는 상사 유형을 알아봤는데 인간미 넘치는 상사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선수범하는 상사, 업무 능력이 뛰어난 상사, 권위적이지 않은 상사, 카리스마 강한 상사, 이렇게 이제 선호되는 유형이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이제 퍼센테이지 비율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1, 2, 3, 4, 5위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예상 외의 그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꼽힌 그 선호되는 상사 유형이 우리 생각에는 직장이니까 일을 잘하는 상사, 일을 잘 조정하고 이런 상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부하 직원들이 원하는 상사는 인간미 넘치는 상사라는 겁니다. 본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뭔가 사람 간의 어떤 정이 느껴지고 이런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보다도 사람이 먼저인 이런 경우가 되겠죠. 직장인들이 원하는 거, 부하 직원들이 원하는 어떤 상사라는 그 유형이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뭔가 그 인간미 넘치고 이런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이 순위가 고정된 게 아니어서 이제 그 어떤 곳에서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상사가 1위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를 더 뽑아봤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개인 의견을 존중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스타일, 그 다음에 노터치 스타일. 사실 직장에서 전혀 간섭이나 참견을 상사가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이런 상사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 밀어주는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일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면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원하는 어떤 상사의 유형은 조금 더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인격적인 면을 보다 더 존중해지는 이런 상사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하 직원들이 원하는 유형이 이런데 여기에 맞춰서만 또 상사 역할을 할 수는 없고 상사 자리가 또 그런 자리라고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부하 직원들이 원하는 어차피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하자면 사람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보다 더 그 높은 어떤 그 효용성을 나타내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들도 이런 부하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상사를 원하는지를 알고 일을 시키고 일을 또 이끌어 나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라든지 합리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융화력이라든지 업무 전문성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떤 인간미 넘치는 상사를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잘 따르고 좋아한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상사들이 부하 직원에게 느끼는 어떤 갈등을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텐데, 그러나 부하 직원들이 바라는 상사와 그러나 또 상사들이 바라는 부하 직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또 그 갈등의 요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사들이 바라는 신입사원의 덕목은 또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접에 가서도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면접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은 상사들이 사실 부하 직원들한테 뭔가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제일 중요시하고 시키겠죠. 이 일에서 일을 잘 해내고 뭔가를 빨리 원하는 대로 해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막상 또 그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그들 역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인성이 거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라든지 도전정신이라든지 뭐 정보화 마인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직장 상사 연배 정도면은 이 컴퓨터라든지 뭐 어떤 정보 시대에 좀 앞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할 것 같은데, 실은 그런 어떤 정보화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낮은 반면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사람이 반듯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기본 인성, 예의 바라야 된다, 상식을 알아야 된다, 어떤 이런 그 기본 인성에 관한 것이 거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잘 지키지 않는 어떤 예의라든지 기본 교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소 나이가 있는 상사 연배에서는
그것들이 기본 인성이 안 돼서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 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 일에 대한 신뢰라든지 전폭적인 어떤 지지의 마음이 또 생기지 않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바라는 것이 사실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상사들이 보다 더 인간적이기를 바라고, 또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이 어떤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자질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보다도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갈등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원하는 것이 똑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이라는 게 중간에 놓여지고,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집단으로 만나는 거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원하는 바는 일을 하더라도 어떤 그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면을 갖추고 이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서로가 사실은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 가장 깊은 심리적으로는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일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학습 내용은 싫어하는 어떤 일하기 힘든 갈등을 많이 유발하는 상사의 유형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은 직장인들이 전체 상사든 부하 직원들이든 전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직장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직장인들이 굉장히 거북해하는 상사 유형, 그것을 또 역시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조커형, 헐크형, 뭐 소우형, 미저리형, 택시형, 이거 다 영화에서 빌려온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런 어떤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죠. 영화 속 캐릭터가 바로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상사의 그 면모를 그대로 뽑아놓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영화 그 인물들을 빌려왔습니다. 보면은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이제 상사 유형으로는 겉으로는 웃지만 결코 웃는 게 아닌 조커형. 흔히 얘기하는 그 포커페이스라고 해서 그 뭔가 표정을 잘 알 수가 없는, 그런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유형을 포함해서 겉으로는 또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인간미 넘치는 듯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부하 직원들한테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어떤 유형의 상사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겉 표정과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일을 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일 주는 그 분담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어떤 유형을 직장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그냥 직장이 아니어도 보통의 경우에도 앞에서는 부드럽게 대하는데 뒤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느닷없이 돌변하는 헐크형. 일종의 그 조울증 비슷한 증세처럼 어떨 때는 굉장히 친절하다가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무슨 근거라든지 뭐 정확한 이유를 이쪽에서 짐작할 수 있으면 일을 빨리 해내라는 거를 일을 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 좀 화가 나셨나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화를 낸다라든지, 그러니까 본인 성격, 본인 그 내키는 대로 그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내키는 대로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역시 직장인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소우형.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본인이 가장 힘들고 싫어하는 유형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뭐 느닷없이 돌변하는 이런 뭐 헐크형이다, 이런 경우에 사실 심리적으로 이런 거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하 직원이지만 느닷없이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느닷없이 또 굉장히 잘해주거나 뭐 이렇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또 이런 유형한테는
또 느닷없이 돌변하는 헐크형이 그렇게 싫은 유형이 아닌 거죠. 본인의 성격도 굉장히 많이 좌우될 텐데, 그러나 어쨌든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세 번째 유형으로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소우형. 이런 직장 상사도 사실 괴롭죠,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상사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미저리형. 이 미저리라는 영화 자체가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의 아주 열렬한 팬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를 산속으로 납치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글을 쓰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팬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이런 여성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미저리.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상사가 심지어 가정생활까지도, 심지어 모든 생활을 본인의 손안에서 다 알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본인이 모든 걸 다 관장해야 되고 어떤 이런 유형의 상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가 능사인 택시형. 택시 몰듯이 난폭 운전하듯이 그렇게 무조건 다 빨리 해내야 되는 거. 이런 경우 또 본인은 또 그만큼 빨리 하는지가 또 별도의 일일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빨리를 재촉하는 상사들도 갈등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상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또 각각의 유형이 1, 2, 3, 4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직장인들을 전반적으로 괴롭히는 상사 유형은 이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조금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서 더 뽑아왔는데요. 직장 상사가 힘든 구체적인 이유로 또 다른 어떤 조사에 의하면 꽉 막힌 사고방식이 가장 또 힘든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지만 이 일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은 이러이러저러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설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어떤 꽉 막힌 사고방식일 경우에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갈등이 가장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한 업무 지시, 그리고 또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굉장히 괴롭겠죠. 그 다음에 상사의 눈치 주는 상사 있잖아요. 이런 경우 역시 직장인들을 힘들게 하는 갈등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능력한 모습,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잦은 의견 충돌, 또 개인 의견 무시, 과격한 언행 사용, 이런 부분들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유형의 상사를 원하는지를 또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직장인이면서 본인들이 이런 상사가 됐으면 하는 상사면서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자신이 상사가 됐을 때 혹은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직장인이기도 한 이런 어떤 유형은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슈퍼맨. 이거는 본인들이 바라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사람이 직장인들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슈퍼맨형. 보통의 경우 여자들이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해서 일과 가정을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한다기보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직장인들은 이제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어떤 슈퍼맨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경우에 갈등이 적을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도 마법같이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해리포터형, 역시 영화에서 따온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해리포터형의 직장 상사, 부하 직원 역시 다 원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의 빠른 회복과 재생 능력의 엑스맨형. 여러분들 스트레스 재생 능력,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 활기를 되찾는 것이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미줄 같은 인맥의 스파이더맨형. 직장에서는 나쁜 의미로든 좋은 의미로든 여러분들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떤 인맥을 형성할 텐데, 그럴 때 인맥이
많은 경우가 아무래도 본인이 직장 생활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스파이더맨형을 역시 직장인들이 바라는 것이고, 이런 유형의 직장 상사가 본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흔히 직장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부하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직장 상사가 있으면 직장 생활할 게 아무 갈등이 없고 굉장히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직장 상사들하고 실제로 굉장히 갈등이 많아졌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오늘 학습 내용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그 해결책에 있어서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막상 해결책을 보면 늘 이거 다 아는 거고 이거 별달리 그렇게 새로운 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의 어떤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푼 해결 방법이 많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을 확인하는 심리학적인 그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방법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심리학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써낸 그 처세서 같은 일반 그 처세서에서 권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대중적인 어떤 처세서를 한두 권은 다 읽어보셨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다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처방 방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상사와의 갈등 해결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커다란 어떤 혁신적인 내용을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세부적인 분명한 100% 정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그 주제를 하나 여러분들이 배우고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을 그 커다란 대전제하에서 갈등을 풀면 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일상생활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사와의 갈등 해결의 심리학에 들어가자면 아카가와 지로라는 일본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 내용의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상사가 없는 월요일.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이 소설의 내용은 이제 몇 사람이 작은 어떤 문구회사 직원들이 월요일 아침에 저마다 이제 바쁘게 출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제 오늘도 또 지각을 할 상황이니까 가면 또 직장 상사한테 혼나겠구나, 잔소리를 듣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분이 별로인 상태로 출근을 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뭐 일요일에 피로가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월요병 상태로 출근들을 합니다. 그래서 출근들을 했는데 보니까 과장, 부장, 하여튼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장자가 들어가는 상사들이 그날따라 아무도 출근을 안 한 겁니다. 다들 휴가를 냈거나 병가를 냈거나 출장을 갔거나 이렇게 해서 상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파악하기까지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다들 직원들이 누구는 병가를 갔고 누구는 뭐 휴가를 갔고 이런 사실을 알고는 이제 일제히 다들 환호성을 올립니다. 거의 휴가를 맞은 기분들이죠.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그야말로 아침부터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뭐 거의 이렇게 그 노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즐거운 마음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소설이겠지만 변수가 생깁니다. 그대로 안 두고 변수가 생기는데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가령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따라 온 그 문구가 잘못 왔다. 당장 그 윗사람 바꿔라. 흔히 전화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하죠. 이쪽에서 어떤 큰 불만거리가 있을 때 흔히 이제 윗사람 바꿔라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그 전화가
그 문구에서 전체 그 어떤 그 사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빨리 그 중요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빨리 직장 상사를 바꿔줘서 뭔가 직장 상사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화를 가라앉혀 줘야 회사가 유지될 만큼의 어떤 그 중대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직장 상사 바꾸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휴가 가거나 병가 가거나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쩔쩔매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동네에 어떤 문구회사 그 주변 동네의 주부들이 당장 언론에 고발하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안을 들고 또 사무실에 그야말로 난입을 합니다. 그 문구회사에서 다른 거래처로 문구를 배달하는 트럭이 아이들 등교길에 심하게 무단 과속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가 언론에다가 언론에다 제보를 할 거니까 당장 윗사람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제 실력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역시 또 윗사람이 필요합니다. 책임자가 나가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답변을 해줘야 일이 무마가 될 텐데. 그러니까 사무실이 단숨에 또 쑥대밭이 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당연히 직장 상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지만 소설이라면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도덕적인 소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 있는 것을 고마워야 하라는 이런 식의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될 텐데 뒤에 가면 이제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짧은 단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그 뒤에 물론 반전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없었으면 좋을 존재인 것만 같은 없으면 굉장히 편안할 것만 같은 존재인 직장 상사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일단 이 소설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이제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죠. 다 사실 직장 상사에게는 부하 직원에게는 상사가 서로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못 견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1인 소위 얘기해서 1인 기업, 1인 자기만의 어떤 사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하죠.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갈등을 풀어내든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보통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대답하는 경우에 이제 같은 동료끼리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직장 상사 흉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격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난 죄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단지 이제 뒤에 가서 흉 보고 이제 허물을 잡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 마음을 풀어내는 거죠. 그 다음 순위는 또 그냥 혼자 삭힌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통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 처세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입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마치 저희가 모든 인간관계의 만능인 것처럼 만병통치인 것처럼 쓰이는 말이 이 대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사실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역시 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게시판에도 답변을 올렸지만 거의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중증인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에 관한 상담을 해온 여고생한테 여고생에게 아버지와 대화를 해봐라.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방법을 찾는다라든지 아니면 이 두 모녀가 우선 폭력적인 데서 벗어나는 도움센터를 요즘 그런 도움센터들 꽤 있습니다.
쉼터 같은데 여성들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잠시 옮겨서 쉬는 옮겨서 이제 대처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강구하는 이런 쉼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적극적인 해결책을 일단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를 시도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적인 대화라는 것을 만병통치로 알아서 어떤 경우에도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심한 직장 상사의 경우에는 대화가 당연히 안 통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 이 대화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 대화라는 것을 하라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좌절감을 주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에는 오늘 대화라는 것을 넣지 않았는데요. 물론 대화의 효과는 굉장합니다. 제가 절대 대화의 효과를 무시하거나 그게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닌데요. 다른 방법이 필요할 때는 다른 방법을 먼저 쓰고 대화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화가 될 정도의 그 사안인지 혹은 그런 직장 상사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도 또 판단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다른 방법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둘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둔케의 방사선 효과라는 겁니다. 이 방사선이라고 하니까 이제 의료에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인데요. 이 둔케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과제를 하나 학생들에게 냈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방사선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방사선을 쏘이려고 하는데 그 암 부위에는 굉장히 강력한 방사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쏘아야 되는데 그 암 부위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쏘이게 되면은 주위의 다른 건강한 세포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암을 고치자고 해서 이제 주위 세포까지 같이 파괴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 이제 역시 그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암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지는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반면에 방사선의 농도를 그럼 낮춥니다. 방사선의 농도를 낮추면 다른 건강한 세포를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농도가 낮으니까. 그런데 암에는 별로 효과적이질 않죠. 그러니까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하고 그야말로 이제 사면초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러고 이제 둔케라는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 대부분은 이제 방법이 없다. 그저 강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강하게 쏘이는 방법밖에 없다. 아니면은 약하게 해서 어떤 좋은 운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사방에서 약한 농도의 그 방사선을 쐐입니다. 그 한 곳을 놓고 암 부위에 놓고 그러면은 그 각각의 부위에서 온 방사선은 약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들도 위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약한 데서 온 여러 개의 약한 것이 한 군데서 모여져서 강하기 때문에 암 부위에 사방에서 쏘일 경우에는 그 부위에는 강하게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게 여러 부위에서 한 곳에 모아서 쐐는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사선 효과를 어떻게 인간관계, 특히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 적용을 할 것인가. 심리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적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와의 보통 갈등이 있을 때는 바로 윗사람과의 갈등이 제일 클 경우가 많습니다. 직속 상사.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문제에만 얽매이기 쉬운데 그 사람과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동료와의 그 즐거운 관계도 환기를 하고 일 자체에서 어떤 기쁨을 찾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본인의 마음을 다각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면 굉장히 그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푸는 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의는 상호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호의라는 것은 내가 직장 상사한테 호의를 어느 정도 보여야지 직장 상사도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하는 거지, 혹시 직장 상사가 나한테 너무 심한 이런 갈등이 일게 된 게 내가 직장 상사한테 나도 모르게 굉장히 뭐 퉁명스럽게 대했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손하게 군 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호의라는 건 내가 베풀어야 저쪽에서 주는 것이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본인의 일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일도 잘하지 못하는데 상사와의 갈등도 심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본인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직장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주범이 사실은 본인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갖추고서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이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최후수단이라고 제가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본인한테 너무 큰 갈등이 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풀려고 하고 풀어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본인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될 경우는 오히려 병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후수단으로 직장을 그만둔다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푼다고 해서 단지 그 한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갈등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도 지나친 강박관념일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는 그 갈등 자체를 풀기보다는 갈등을 끊어내는,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방향 전환을 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가지에 마음을 너무 고정시키지 말고 그러기보다는 심리를 다각화해서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저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또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도 보고, 그 조언 중에서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은 또 과감하게 선택하는 어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직장 상사와의 그 갈등에 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후련한 어떤 비책이, 심리적인 비책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세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딱 집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처하면 좋은다,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명쾌한 어떤 해결 방법은 없을지 모르지만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역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까지 같이 합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을 명심하면 심리적으로 해결하기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과 직업의 심리학, 상사가 없는 월요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과 직업의 심리학, 마지막으로 부하 직원이 없는 금요일, 상사들의 부하 직원과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